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네, 안녕하세요. 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입니다.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잔다. 아, 와, 정신 차리자. 우리 방송의 모토입니다. 예, 모토입니다. 예, 오늘 고정 출연자 박세영 코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세윤입니다. 예, 특별 출연자 멘탈 코칭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옥희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옥희입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일 많으셨죠? 그동안에? 네, 좋은 일 많았습니다. 2주 동안에. 이거 가을 좀 즐기셨나요? 이옥희 선생님 단풍잎 같은 사람 그 사람 네. 만났어요? 올가을에는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만났구나. 네. 가을에는 만나야 되겠다. 단풍잎을 밟아보세요. 지난번에 이제 박미숙 팀장님, 네. 박미숙 목포중앙병원의 사회공헌 팀장님 우리가 전화로 연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좋은 얘기 많으셨어요. 아,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고 미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 훨씬 멋지게 생활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예. 이사님도 그때 함께 하셨는데. 네. 예. 박미수 코치님이 저 지역사회로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활기차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와, 뭔가 생동감이 느껴지고 또 이렇게 코칭을 배워서 거기 가서 접목해서 실전에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게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원래 박미숙 코치님은 이제 젊었을 때 일을 하다가 네. 이제 결혼하고 경력 단절이 좀 생겨서 네, 멘탈 코칭을 그 배우고 멘탈 코칭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다시 네, 코치로서 코칭을 활동하고 계시다가 남편분 따라서 남편분 따라서 내려가셨고 목포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제 목포에서 또 새로운 본캐로서 코칭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네, 멋졌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또 재취업을 해서 네. 활동하시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고 조직의 문화를 네.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지역사회에서 저도 사실은 병원 많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병원 가면 왠지 낯설고 가기 싫은 곳인데 이렇게 한다면 정말 병원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이제 박미숙 코치님이 병원을 좀 문화를 본인은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많이 바꿔놓으셨는데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병원의 그 문턱, 네. 병원은 전문적인 기관이니까 네. 좀 우리 보통 사람은 좀 쫄리잖아요. 맞아요. 또 아팠다고 지적받으니까. 근데 거기서 오는 위화감 네. 이런 걸 좀 주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병원 하면 왠지 조금 우울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웃음 치료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직접 진료 보실 때 하고 환자들을 새롭게 만났을 때 그런 모습이랄지 아니면 노인 건강 대학까지 지금 새로운 또 하나의 방향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고 기회이고 희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건강대학이 이제 매주 토요일 날 네, 7주차에 걸쳐서 7주 동안 네. 하는 거고 예, 이게 7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빠진대요. 결석을 안 오전에 하신대요. 하고 또 점심을 병원에서 제공을 해주고 제공을 하고. 오후에 프로그램. 오후에까지 하고 예. 하루 프로그램인 거죠. 그렇죠. 또 한 클래스가 35명인데 100명이 지금 대기 중이고 네. 그게 좀 특이한 게 예. 그 실무자가 하고 싶어도 아, 그게 아하. 재단에서 어떤 협조가 없으면 실행하기가 어려운데 재단에서 특히 그런 이념을 가지고 노인대학을 설립해서 또 실무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보기 좋고 뭔가 좀 흐뭇한 그런 실무- 모습이었습니다. 실무자가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죠. 맞습니다. 왜냐면 돈이 들어가는 네, 일이고 네, 네. 그렇죠. 예,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장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경영자들이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병원이 중심이 돼서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는 게 또 지역사회에 어떤 구심점을 만든다는 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네. 나이 들수록 이렇게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에서 오라 그러면 좀 쉽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오시기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네. 아니, 어르신들끼리 연애도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건강한 모습이 건강한 모습. 네. 그쵸. 연애하는 감정이 살아난다는 거. 설레임. 되게 그것도 바로 건강한 모습일 것 같고. 사회복지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의외로 네. 노인들 사이에 네. 네. 남녀 로맨스. 문제 네. 또 서로 질투하고 이런 거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서로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여자분이 어느 할머니가 어느 할아버지한테 약간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할머니가 나타나서 그 할아버지하고 친해지면 그때는 골치 아파지는 거야. 예. 그리고 그때 박미수 코치님께서 그 이름이나 연락처와 함께 학교에 대한 그것들을 안 적는다라는 그것도 되게 재미나요. 나이 들면은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대학 나온 사람이나 중학교 나온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나이 40대면 여자분들 미모. 이쁜 여자나 이쁜 여자나 미운 여자나 똑같고 또 50 넘으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고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 부자나 안 부자나 똑같고 그렇다 그러는데 예,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어르신들이 되면은 65세 뭐 그렇게 넘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좀 활동 반경이 줄잖아요. 많이 좁아지고. 줄어들죠. 많이 좁아지고 네. 또 건강이 예, 안 좋아지기 안 좋아져서 때문에. 줄지만 이게 이제 그냥 줄어드니까 또 안 좋아지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하여튼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나이 들수록 하여튼 행동 반경이 좁아지지 않도록. 그래서 일을 좀 한다든지 하여튼 건강 공헌을 대학이라든지 한달지. 이렇게 예. 사회 공헌도 해야 되고 예. 이게 돈벌이 일도 해야 되고 예. 일을 한다든지 또는 어디에 나가서 소속가. 소속을 한다든지 예.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 대학의 오기 동기들, 나의 동기 동기들, 활동도 동기 하고. 위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노인대학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병원 과장님들의 뭐 그 건강 강의는 금방 다 잊어먹을 거야. 근데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활동하는 거, 네. 사람 사귀고 활동하고 시간 보내는 거 이게 귀중한 경험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음. 그런 어떤 건강 상식부터 인지 치료부터 웃음 치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더 돋보였던 건 박미수 코치님이 가지고 계시는 코치의 자세였어요. 잘 들어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말 이 코치들이 어른들하고 대화도 잘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격도 충분해. 예. 노인들이 막 떠들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 아주 사소한 얘기들을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들어줄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박미수 코치 에너지가 굉장히 출중하고요. 또 성향이 맑아서 맑아. 예, 맑아서 이런 것들을 소화해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네. 방송을 그 목포 중앙병원 관계자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관계자들은 좀 그런 소양이 좋으시기 때문에 잘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서울 음마아파트, 대치동 음마아파트 뒤에 총각내 야채 가게라고 네. 있었거든요. 네. 한때 총각내 야채 가게가 엄청 유명해서 많이 점포가 저 생겼어요. 거기 많이 그거 다녔어요. 많이 다녔어요. 저 미도 살았을 때. 본점이 거기예요. 본점. 네. 미도 살았기 때문에. 미도 살아셨구나.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남자들이 종업원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다니는 친구들,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그 따분한 그 직장 생활을 관두고 네. 총각내 야채가게에서 이제 근무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네. 나이 드신 분들이 가게에 들릴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총각들이 쫙 버티고 서비스를 누나 오셨어요. 큰 누나 오셨어요. 딱 그러는 거야. 그러면 요거 한 박스 짊어져. 그러면 이제 그 포도 뭐 이런 게 이제 배 이런 게 이제 박스로. 박스로 들고 가잖아요. 네. 들어가면 거기 앉아. 내 얘기 들어. 옛날 얘기하고 며느리 욕하고 뭐 얘기하면 꼬박꼬박 없이 들어야 돼요. 그게 돈이야. 네. 그게 돈이야. 또 가셔. 그럼 또 가셔. 그럼 우와. 여기 전구 좀 이렇게 바꿔. 뭐 이거 고장 난 거 좀 만져. 그리고 또 앉아. 그리고 차 한 잔에 그 들어줘야 돼. 예. 맞습니다. 들어준다는 게 참 네. 중요한데. 네. 네. 잘 들어드리고 예. 잘 들었는데 하염없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귓가에 지금도 남아요. 하염없이. 예, 하염없이. 하염없이 들어주신다. 하염없이 네. 들어준다. 네. 하염없이 들어준다. 야, 그게 하염없이 하염없이가 들어줘야 가능할까요? 하염없이 들어줘야 되네. 이제 나이 근데 들면. 아마 그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어르신들에게 다가가니까 100명의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않을까 빨리 싶습니다. 폐교를 가지고 뭐 이제 개조해서 네. 노인 대학을 본격적으로 운영해야. 네. 김영석 교수님은 이제 104세가 되셨더라고요. 만으로. 네. 아, 건강. 그분이 1920년생이에요. 이야. 제 어머니하고 동갑이신데 네. 네. 그 생일도 비슷하시던데 그분 그러니까 이제 2024년이니까 이제 104세가 104세. 와. 만으로 된 거죠. 만으로. 네. 이야. 근데 지금도 강연을 다니시고 네. 104세 되는 2024년 봄에 또 책도 내시고 네. 네, 그 책이 이제 김영석, 100년의 지혜. 2016년에는 100살이 조금 덜 되셨는데 그때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와. 책을 이미 냈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 후에 65세 교수의 은퇴 후에 오히려 책을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강연을 다닌다고. 야, 그러니까요. 네, 김영수 대단해. 교수님이 인생의 황금기가 65세 이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65세 이후야.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보통 60부터라고 하는데 그거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100년을 살아보니 책에 자기한테 건강법이 뭐냐 이렇게 자꾸 물어본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동안은 그 일 때문에 또 일을 성취해 나가는 기간에 어떤 인간적 에너지 같은 것이 작용을 한다. 그것이 나의 건강을 돕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일을 하는 게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을 하니까 에너지가 솟는 거 아니냐. 그 에너지가 다른 건강도 키워준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움직여라. 돈 중요하죠. 받는 일만이 일이 아니고 예. 봉사도 일이니까 가서 뭐 길거리 마당을 쓸더라도 일을 해라.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이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게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멘탈이 이렇게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민수 코치 얘기한 중에 이 뭐 65세, 75세가 되면은 사람이 격차가 너무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신체적 나이가 네. 아니고 그래서 이 김영수 교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멘탈이 중요하다. 멘탈이 중요하다.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사는데 어떤 사람은 80세에도 골골하고 60세도 골골하고 같은 60세인데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저희 맞습니다. 시니어 대학도 그렇잖아요. 제일. 우리 학교. 모라도 학교. 네. 모라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70인데 제 친구들 보면은 차이가 너무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 이미 90 늙은이가 보여. 대화하는 것도 근데 저보고는 55세라 그러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55세부터 90까지 편차가 이 편차가 너무 큰 거야.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 고등학교 친구들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는 다 똑같았어. 맞습니다. 다 똑같았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70이 되니까
90 노인과 55 청년이 이게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차이가 벌어져 버려요. 맞아요. 야, 이미 그 생각이 조로해가지고 생각이 늙은 거야. 네, 생각이 조로해서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 그 친구들은 이제 90 되고 이렇게 늙어 보이는 친구들은 맨날 나이 탓을 해요. 뭐 좀 하자, 뭐 좀 하자 그러면 이 나이에 해서 뭐 하냐. 뭐 좀 나 요즘 뭐 어제 뭐 공부 좀 한다, 뭐 책 좀 읽는다 그래. 이 나이에 읽어서 뭐 하냐. 어디 좀 가보자 그러면 그 봐서 뭐 하냐. 대체적으로 조로하신 분들의 대화법이 그런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아이고 또 그래서 나이 핑계를 많이 대죠.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안 보인다. 나이가 드니까 뭐 기억이 안 난다. 나이가 드니까 뭐 한다.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진짜 나이가 들어버려. 그러게요.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 연배에 하이를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그 연세에 무슨 하이를 신고 다니세요? 대부분 그 얘기를 주로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하이를 편하거든요. 실제로. 습관이 되었어요. 네, 습관이 오랜 습관이 되어서 편한데 아우 그 나이에 무슨 하이를 신고 다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당당하게 하이리 너한테 체질에 맞으니까 신고 다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래 하이를 벗으면 내가 늙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그래 내가 하이를 벗으면 그때는 늙은 거야. 그리고 지금은 전혀 늙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이를 벗는 순간에 젊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하이를 계속 신으세요. 100세까지 하이를 신었다. 94세까지? 아니 시니어 모델도 하이를 이렇게 20cm 신고 시니어 모델을 하시더만요. 맞아요. 네. 조금 두껍게. 조금 두껍게. 예. 자, 이제 오늘은 우리끼리 이렇게 시니어 시대에 어떤 멘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얘기 계속 이어나가죠. 미니 리퍼톤의 Loving You 1975년도에 발표한 노래네요. 우리 제 7080 세대들이 많이 들었던 Loving You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니어 시대입니다. 시니어 시대 뭐 일을 하자, 움직이자, 나이 탓을 하지 말자, 긍정 멘탈을 갖자, 뭐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왕이면 좀 이렇게 하이힐도 신고, 뭐 이렇게 표정도 밝게 하고, 네. 뭐 이렇게 입술도 좀 바르고, 몸매도 이렇게 청바지도 좀 입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또 공부를 해야 돼. 그렇죠. 시니어일수록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라라는 게 꼭 국영수가 아니어도 네. 정말 뇌가 젊어질 수 있도록 늘 깨우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숙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장을 멈추는 게 늙어지는 거다. 성장을 하면 늙질 않는다. 근데 어떻게 성장하냐? 성장은 공부다. 공부를 하면은 성장을 한다. 새로운 걸 알게 되고 맞습니다. 새로운 걸 가보게 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계속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성장을 하는 사람이 늙을 수가 있냐. 90대에 공부를 하면 90대가 청춘이고 성장을 하게 되는 성장을 하게 되고 100세 때도 공부를 하면 100세 때가 성장을 하는 것이고 청춘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그 어르신들이 시니어들이 대학 진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전문 대학에 시니어들이 엄청 몰려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죠. 지금 퍼센트 나와 있죠, 거기. 예.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2024년도 전문대 신입생 중에요. 25세 이상이 36,000명이 되어서 27%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 50세 이상이 11%라고 합니다. 50세 이상이 11%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정말 많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그냥 그 대학 졸업장 하나로 평생을 살아갔는데 요즘은 이렇게 또 다른 자기의 관심사나 아니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고무적이었습니다. 예, 저도 이 기사 보고 정말 조금 늘었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11%라 되고
25세 이상도 사실 만학도예요. 만학도죠. 제때를 놓친 네, 거잖아요. 때를 그렇죠, 놓친 그렇죠. 거죠. 그게 다 그까지 합치면 27%나 되고 이게 두 가지 현상이 맞물려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건강해지고 오래 사는 것도 있고 또 대학에서 이게 충원이 안 되잖아요. 입학생이 젊은 사람들이 없어. 학생이 줄어드니까. 학생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제 미달을 하니까 그 자리를 이제 시니어로 채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특별 전형도 하고 시니어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학생 때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것들을 잘 몰랐다가 이제 생활을 해보고 또 살아보니까 진짜 배움이라는 게 재밌다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네. 저도 엄마들을 이렇게 교육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생각을 학생 때 했더라면 너무 좋았겠다. 그러면 공부를 굉장히 재밌게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학생 때는 뭘 모르죠. 그러니까 공부하라 그러면 아니 지겨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혁기 사장님도 만학도의 그 심정을 잘 아시죠? 뭐 작년에 박사학위 받으시면서 내가 예. 하시는 만학 얘기 많죠. 또 중에 만학도였죠. 네. 사실 그 저의 삶의 모토가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일한다. 일하자. 그게 삶의 모토인데요.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10년 주기로 학부 졸업하고 10년 주기로 석사하고 그러니까 2013년에 석사하고 2023년에 박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좌우간 공부는 항상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ING입니다. 그래서 그 저를 지키는 저를 지탱하는 팔알은 공부다. 팔알은 공부다. 네. 네. 인생 공부는 뭐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부 자체가 삶이다. 네. 공부 자체가 성장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천해 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천하는 게 그 병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정, 네. 일, 공부. 가정, 일, 공부를 네. 이 삼박자를 계속 같이 계속 네, 그거를 같이 그래서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나이에 박사해서 뭐 하려고. 그 나이에 그걸 박사를 심지어 우리 집에서 남편도 뭐가 부족해서 박사 갔다가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쓰려고 박사를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다 이제 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쓰려고 아니고 성장하려고. 어디다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끝나셨잖아요. 지금은 저 여자는 뭔가 한번 계획을 하면 끝까지 해서 해낸다라는 걸 증명을 해내니까 그 뭔가 계획하면 두려워해요. 뭐를 계획하고 있나? 그다음 또 뭐를 할까? 근데 저희한테는 굉장히 모델링의 대표세요. 그래서 열심히 더 저희들 이제 따라가게 되는 네. 거예요. 그 하고 나서 보니까 네. 대체적으로 단락이 매겨지더라고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제가 멘탈이 무너져서 멘탈 공부를 했었는데 네. 멘탈 코칭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 변화가 참 많이 생기죠. 근데 그렇죠. 이 특히 시니어들, 식자에 속한 시니어들이 멘탈 코칭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사실 그 현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할 일이 없어요. 그럴 때 예전에 품었던 그 기상이나 자기가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에 접목을 할 수가 없는데 내 마인드는 살아 있어서 이 부분에 출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게. 네, 그 출구를 멘탈 코치로 좀 그러니까 건강한 출구를 잡아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그러니까 약간의 갈등이 내면에 있으니까 그게 나도 할 수 있는데 내 사회는 내가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지 않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네. 그 이사님 같이 이제 계속 이렇게 자기를 갈고 다듬고 공부하고 뭐 실험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적은데 네. 갑자기 일만 하다가 뚝
끊어져가지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는 네. 특히 남자들. 특히 네. 남자들. 특히 남자들. 네. 여자분들은 연속성이 좋아요. 예. 네. 남자들은 뚝 끊어져 버리면 이제 절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무력감, 그렇습니다. 상실감, 네.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그 디지털 그 글쓰기 문인협회. 문인협회 거기에 남자분들이 어르신들. 많이 모여요. 엄청나게 모여요. 아. 1대학, 2대학, 3대학, 10대학까지 있는데 아. 전국적으로 특히 대기업, 네. 삼성, 그 성우의 출신들. 네. 현우의, 아. 롯데, 그다음에 어디냐? 어디 이게 네 군데 그 시니어들 아. 네. 아주 구름대처럼 몰리고 있어. 그래서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 옛날에 이랬는데 이걸 다 풀어내는 거예요. 아. 글로. 근데 글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디지털이기 때문에 네. 얘기로 하면 텍스트화 돼가지고 아. 거기가 그거를 교정을 봐주는 거예요. 아. 네, 전문 작가가 봐주기도 하고 네. 본인들이 그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이 봐도 그 글로서 책으로서 낼 때는 전문 작가가 봐줘야 되는 부분, 편집 네.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아도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건강하게 풀어내는 아. 한 부류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대기업 그룹의 그 음. 모임에 대한 후광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지만 일반 기업체 또는 일반적인 그 시스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디지털 문인협회도 하나의 시니어들을 받아들이고 네. 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면을 배출할 수 있는 출구 역할을 해주는데 어. 이야. 그 글쓰기는 수작업으로 쓰면은 참 좋겠지만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말로 그래도 풀는. 굉장한 만족감이 있어요. 아. 대단히. 지금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네. 디지털 문인 협회가 네. 한국 최초로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로 만든 겁니다. 네, 이 맞습니다. 문인들이 예. 디지털 시대가 돼서 휴대폰으로 글을 쓰고 휴대폰으로 책을 낸다. 네. 휴대폰에다가 말만 하세요. 네. 그러면 글자화 돼서 그 어. 다음에 그거를 교정을 하고 전문 작가가 옆에서 작가의 조언을 해줘요. 네. 그것도 뭐 고쳐주는 게 아니고 네. 코칭. 네. 네. 코칭. 그러면 자기가 다듬고 그다음에 그걸 그렇게 해서 책으로? 책으로 내는 와. 그런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이오키 이사장님은 거기에 저도 협회 회원이고 회원이죠. 네. 회원이고 저도 그쪽 가서 공부를 참 많이 계속 하고요. 공부를 하고 계시네. 공부하고 그러니까. 있고 그다음에 그 문인협회에서 기간마다 한 6개월마다 한 꼭지씩 책을 책을 발행하는 그래서 발행을 여러 번 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공저를 하는 네. 거죠. 공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서 띄워놓고 전문 이제 편집 예. 그 한 60명을 쫙 네. 그거를 해가지고 해주거든요. 이번에는 저희가 내 인생의 약속, 아, 약속이라는 전에는 이제 뭐 선택, 내 인생의 여행, 선택, 인생의 선택, 여행, 여행, 위로, 위로, 동행, 동행. 그다음에 선물, 아, 그다음에 이번에는 약속, 약속. 6가지. 오. 그래서 제가 글쎄요, 이번에 제가 약속이라는 그 에세이를 하나 썼어요. 쓰고 이제 좀 그러셨구나. 이제 올려야 되죠. 저는 이제 수작업으로 썼는데 뭔가 약속에 대해서 그 막연하더라고요. 실제로 막상 쓰려고 내 보면 인생의 약속. 약속에 대해서 쓸 게 많을 것도 같은데. 근데 네. 많은데 저는 사실은 예전에 음. 그 내용을 얘기 잠깐 드리자면 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네.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오빠 둘이 대학 가고 저는 대학을 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못 됐고 네, 광주여상을 됐고. 졸업하고 이제 그 내용을 쭉 써서 제가 1977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2023년에 박사를 받았는데 예. 내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은 못 됐지만 네. 내가 나 자신한테 지키는 약속으로 꼭 선생님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꼭 해야 지식을 되느냐? 전달하는 건 아니고 내가 또 다른 길, 음. 또 다른 길로 접어들어서 멘탈 코칭을 배워서 멘탈 코치로서 약속을 지킨다. 네, 그 약속을.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어. 어느 곳에서나 어. 나와의 약속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킬 수 있었음이 학교에도 나가시잖아요. 엄청 그 잘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이 약속이라는 글을 쓰면서 네. 내가 가야 할 나이 들어서 어. 가야 할 방향이 또 정확하게 설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자신 있게 이 약속이라는 그 수필을 쓰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그 약속이 나가 약속을 내 자신한테 못 지킨 게 아니라 지켜줬구나. 잘 아, 그 지켜나가고. 처음에는 좀 못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니 사실 나는 그 교원 양성소 학원도 다녔었어요. 오, 예전에. 진짜로 학교 선생님이 네,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양성소라는 그때 광주 금남로에 그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교육학도 공부를 했었고 시험도 오. 한번 봤었어요. 오. 근데 떨어졌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래서 지금 그 근간이 지금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공부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은가. 이야. 박수. 그때 떨어졌던 게 꼭 나쁜 건 그렇게 아니었네요. 생각을 하고 이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내가 기업 일을 해왔기 때문에 네. 내가 내재한 것들에 대해서 발표라든가 이런 거를 두서없이 맥락 없이 얘기될 네. 때도 있는데 그래 이거를 조금 더 한 번씩 더 해보면 아기는 알고 있는데 표현 방법이 서툴러서 그러니 저 자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매력적으로 또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또는 그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의를 해봤습니다. 우와. 이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들이 아까 같이 특히 남자들 직장 생활에만 매달려 있다가 이제 그것이 끝나면 절망감, 뭐 이제 허무감 이런 게 오는데 이사님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은데 다들 못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제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뭐라고? 공부해라. 책을 책을 봐라. 읽어라. 그리고 책 읽는 게 좀 힘들면 네. 디지털 들어라. 대학도 많고 네. 방통대학도 네. 있으니까 거기에 학사 편입해라. 음. 편입 쉬워요. 등록금도 싸. 네. 네. 그러면 거기 가면 또 젊은 애들하고 또 그 동아리 교류하고. 그 같은 학회 활동을 하면서 네. 교류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제 어떤 그 넷플릭스 드라마 일본 드라마를 보니까 예. 굉장히 꼴통 학교에 선생님이 부임해서 갔는데 어. 꼴통도 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는 애도 어. 내가 가장 신분 상승이나 내가 점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공부다. 공부다. 공부가 제일 쉬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젊었을 때는 뭐 이제 좋은 경력을 갖기 위해서 공부해야지만 나이 들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또는 건강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요즘은 이제 학습지 회사에서도 시니어를 대상으로 네. 비즈니스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또 예전하고 다르게 교육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 시대에서 새로운 영업 활로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현상이에요. 네. 학습지 회사는 이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해서 좋고 네. 시니어들은 덕분에 편하게 집에서 공부를 해서 좋고 그러니까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어. 못했거나 어. 아니면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매일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생겨가지고 저희 이제 교원에서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 모토를 통해서 이 라이프 시니어를 통한 그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데 50세 이상의 시니어 대상 그 패키지 상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셔가지고 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칭찬이나 이런 걸 해주니까 참 잘했어요. 붙여줘야 되네. 굉장히 성취감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학습 목표에 따라서 그 다른 과목들을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처음엔 한 과목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과목들이 이렇게 하고 또 애들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하면 하겠다. 필요해서 하니까 정말 열심히 하세요. 네. 제가 아는 분도 지금 중국어 하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중국어. 네. 그 할만하겠다. 할만해요. 기초부터. 네. 예. 그게 이제 애국어가 예. 제일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예. 한자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자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옛날 그 고전들 네. 고전 공부도 네. 노자 뭐 그리고 장자 와 너무 좋다. 그 이제 아까 디지털 그 문예 그 활동도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글 쓴 거 첨삭도 해주고 네. 그러면 작가가 되는 길도 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세의 노래 듣겠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 야, 이제 그 학습 하니까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우리 이제 멘탈 코칭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시니어 과정이 있잖아요. 네, 시니어 과정 있죠. 뭐 행복 멘탈 뭐라 그래요? 네, 인생 멘탈, 아, 인생 멘탈. 인생 학교. 지금 어떤 걸 했죠? 네, 인생 학교에서는 저희가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전체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까 이사님도 말씀하신 이제 시니어들이 정말 멘탈을 잡는 그런 학습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부터 네.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자부심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인생에 남는 게 없다, 뭐 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들여다보면 다 너무 훌륭한 멋지고, 자원이 예. 있는 건데 그걸 네. 발굴하게 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예. 또 이웃에 감사하게 하고 네. 이것만 해도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에 정말 자기 시간들을 가치 있는 것들을 잘 찾아서 미래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저희 이제 그 김포에서 시니어 대학을 할 때 남자 그 교육생들이 몇 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코칭식으로 이렇게 가장 기뻤던 일이 뭔지, 슬펐던 일이 뭔지, 감사했던 일이 뭔지, 아니 자기가 10년, 20년 만난 친구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이거를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아 내가 오늘 잘못 왔나 보다. 이 시간만 끝나면 나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그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와 정말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리고 마음의 빗장을 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까지 생겼다고 이거 참 이상한 곳이라고. 여기 참 이상한 거지. 이사님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나는 내가 좋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자존감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우리 때 딸은 거의 인정 안 해주고 그런 환경이라 사실 지금도 제가 저를 파악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위축되지? 그거는 어디에서 연유되었을까? 네, 우리 멘탈 코칭 공부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봐요. 예. 어느 기점에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지금 이 나이까지 오고 있을까라는 거. 그게 할아버지가 되게 딸이라고 무시했던 그런 느낌. 근데 지금은 그 감정은 아 그런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나는 내가 좋다. 네. 나는 이래서 좋다. 내가 좋다. 나는 네. 나는 내가 진짜 좋다. 이런 강점이 좋다. 네. 이런 거를 수도 없이 이 되뇌이면서 내 그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걸 많이 네. 느꼈습니다. 이야. 지금 참 이제 뭐 고령화가 되니까 뭐 90세, 100세가 많아졌고 그분들이 또 대개 혼자 사세요. 그럼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니까 나홀로 나올 분들이 사람이 많이 참 있어요. 외로우신데 네. 이제 그런 외로움을 달랠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법, 네. 뭐 세상에 나는 내가- 감사하고 나는 내가 좋다. 네. 정말 좋잖아요. 나는 내가 좋다. 근데 사실 이거를 음. 나는 내가 좋다. 감사하다. 자기 성격 이거 다 그냥 알잖아요. 그렇고 그런 거잖아요. 너무 뻔한 거죠. 뻔한 얘기잖아요. 거지. 근데 이거를 굉장히 음. 든 것도 많고 음. 사회적으로 지위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강의한다고 처음에는 아까 금방 박쌤 코치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로 나는 내가 좋다라는 걸 글로 써보고 그거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지식인 좀 배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여기에 더 취약해. 네, 더 해야 돼. 네. 본인이 실제로 아무 이제 경쟁을 하고 뭘 성취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좋다. 이거를 그분들이 해야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회복이.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꼭 이렇게 우리가 좀 교육 기회를 만들어서 자꾸 세상에 삐딱하게 보고 뭐 애로워하고 뭐 좌절하고 이런 시녀들 네. 아, 나는 내가 좋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자살률도 높지만 노인 자살률도 큰 굉장히 높잖아요. 그럴 때 저희 이제 멘탈 코칭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내 주위에 얼마나 감사한 분들이 많은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니어분들에게. 뭐 나는 내가 좋다. 또 감사하다. 뭐 똑같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죠? 감사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네. 근데 감사를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네. 네. 저도 혼자 감사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 네. 진짜 감사해요. 여기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즘 뭐에 감사를 많이 하죠? 아침에는 이렇게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난다는 일찍 것 자체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감사. 밥을 할수 있다는 저는 감사. 나이롱 성당이다인데 감사하는 마음 할 때 이게 이 성어 성어를 비행이. 긋는데 그래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긋는 것 같아요. 감사. 그러니까 그 음. 표시예요. 내가 감사를 네. 느끼고 있다라는 표시. 표시. 네.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나이가 들수록 정말 멘탈을 잘 다잡아라. 네. 아, 나이라는 호랑이. 정말 큰 호랑이죠. 예, 좀 이제 아픔이라는 호랑이 예. 이걸 다 잡으려면은 역시 마음을 다잡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사회적인 접촉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 한 편 읽을까요? 와, 원시라는 역시. 시죠. 예, 박수 가을에는 코칭. 시인 네. 것 같습니다. 가을은 시야. 네. 원시 오세영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다. 무지개나 별이나 벼랑에 피는 꽃이나 멀리 있는 것은 손에 닿을 수 없는 까닭에 아름답다. 사랑하는 사람아, 이별을 서러워하지 마라. 내 나이의 이별이란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단지 멀어지는 일일 뿐이다. 내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기 위해선 이제 돋보기가 필요한 나이. 늙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낸다는 것이다. 멀리서 바라볼 줄을 안다는 것이다. 와, 멀리서 바라볼 줄 안다는 것이다. 우와. 아유, 늙으면 이제 멀리서 바라봐야죠. 잘 보일 것 자, 같아요. 멀리 바라보면 다 아름답습니다. 네. 이 선생님 좀 특별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오늘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선생님의 그 학습 경험담 네, 네. 너무 소중했습니다. 자,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효정 오카리나 연주자의 쇼팽 녹턴 20번 피아노 곡을 오카리나 연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